또 오랜만이죠. 화 알겠죠? 의미를. 그래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자, 이 토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토를 갖다가,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자, 여기서 봄에서, 그죠? 봄과, 여름, 그죠? 여름이죠. 봄은 목이요. 여름은 화요. 그죠? 그리고 가을은 금이요. 가을이요. 그 다음에 수는 뭡니까? 겨울이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봄에 목이 이제 솟구치는 이제 운동, 그러니까 봄이 솟구치는 운동을 통해서 이제 화가 열리죠. 근데 가지가 이제 벌어지고 꽃이 피고, 그리고 만화방창한 그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 위함인데, 그래서 화에서 이런 운동성이 자꾸 이제 벌어지는 운동성이죠. 그래서 이런 벌어지는 운동성이 자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막 하늘로 뭐 계속 올라가잖아요. 벌어지잖아. 그러면 그 벌어지는 운동성을 조절하는 것이 이 토의 이제 기능과 역할인 거죠. 중간자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즉 말해서 자 양을 조절한다, 그죠? 그리고 음을 이제 조절한다. 그래서 이제 화에 분산하는 운동을 이제 토에서 잡아준다. 뜸들인다 했잖아, 아까. 가스레인지 불을 데펴서 뜸들일 수 있는 과정이 이제 그 토의 기능이다. 그래서 토에서 가을로 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화기의 기운을 빨아들이면서 금으로 넘겨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토의 이제 기능이다. 이래 말하는 거죠. 그래서 토라는 것은 색깔이 없단 말이에요. 색깔이. 분명하지가 않다. 그죠? 분명하지가 않다. 저 사람 생각이 많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아니면 없기도 하고, 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목화의 편도 아니요, 그죠? 금수의 편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자를 잡았다. 이래서 이제 색깔이 없다,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욕, 무욕, 그죠? 우주 공간은 무욕이 세상에 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딱 정지돼가지고 그런 색깔 없는 존재. 이런 것을 이제 토다. 토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토라는 것은 이제 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마디. 마디. 그래서 지상에도 인묘진이 있죠. 인묘진. 다음 사오미, 신유술해, 신유술해자축 이렇게 가죠. 그래서 보면은 지지의 세력을 보면은 진과 미와 술과 토가 4개가 있으면 4개가. 그래서 이걸 마디래,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봄, 여름, 가을 속에서 그 계절이 시작되는 곳과 끝나는 부분에서 그걸 연계를 조화롭게 이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환절기라는 그런 계절. 3, 6, 9, 12. 그죠? 그 음력 3, 6, 9, 12가 다 진술, 충미, 그 환절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병이 많이 걸리죠. 그 환절기, 순환되는 그 과정 속에서 몸이 많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진술, 충미가 이 마디로서 계절과 계절을 사이에 중간에 서서 소통을 원활히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할 일이 많죠. 토라는 것들은.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토 같은 경우에는 조절력이죠. 조절력. 내가 성을 냈다면은, 확 성질 냈다면은 토에서
그 성질을 갖다 떡을 들일 수 있는, 참게 해줄 수 있는 요소가 토다. 그리고 신용이자, 그죠? 믿음이고,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신용. 그래서 이제 그 정산도에 보면은 토를 많이, 내세우는 거죠. 이런 것들. 신용, 믿음, 후덕. 이런 요소들로 이제 토에 대한 신앙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정산도에서 하는 부분이다. 그 지상에 내려오면은 가장 이제 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 미토. 미토가 가장 그 토로서 그 세력이 왕성하다. 제일 왕성하다 보면 돼요. 그 두 번째는 진의 역할. 이 두 번째 토가 세력이 두 번째로 세력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오행적으로 이제 그다음에 술, 축 이런 것들은 이제 세력이 조금 세 번째, 네 번째 세력 오행적 세력을 보면은 술이 세 번째, 축이 네 번째다. 그리고 응용이 많이 됩니다. 이 토가 어떠한 육친이냐에 따라서 그죠? 술이 어떠한 육친이냐에 따라서 그 육친이 어떠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것인가, 활동하고 있는 것인가를 많이 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오미 구간은 이때는 우리가 태양이 어떻습니까? 오전 10시 09시 반부터 그죠? 13시 3시 반까지죠. 그 대낮인 다음에 대낮. 그럼 태양이 그 아침 9시 반부터 해서 지상의 꼭대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제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는 형상이다. 그러면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환하게 내다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많이 되고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그런 북득북득 되는 환경이다. 그런데 반대는 어떻습니까? 해자축 구간에는 반대, 잠자는 시간 아닙니까? 어두컴컴한 시간이니까 활동이 분주하게 되지 않는 그런 조용한 구간. 그러니까 그 공간은 밤이다, 못난 곳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는 뭡니까? 세속적인 환경이고, 예? 이 해자축 구간에는 뭡니까? 비세속적인 환경이란 말이죠. 세속적인 환경에는 사회, 문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이 비세속 구간에는 뭡니까? 가만히 앉아서 어두컴컴한데 조용하게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연구를 하든지 그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구간들은. 해자축 구간은. 그래서 대운이 이제 해자축을 이렇게 가면 그 세속적인 직업군이 아니라 비세속적인 직업군,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지는 직업군 쪽으로 이제 흘러간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응용을 해보면 교육이나, 그죠? 교육은 사회성과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연구한다든지, 그죠? 교수직이나, 아니면은 하물며 조용한 구간의 사무직, 그죠? 사무직, 행정직, 그죠? 이런 데 엎드려가지고 사무직만 하는 그런 조용한 공간에, 이런 데 이제 몸을 담고 있단 말이죠. 아니면 도 닦으러 가야 되고, 절로 가가지고 시골로 가서 도 닦으러 가야 되고, 그만큼 환경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지, 이게, 돈하고 경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뭐, 밤에 장사해가지고 뭐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밝은 데 가가지고 돈 못 버는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 원리가 아니라, 이렇게 어떠한 그 계절에 나라 사람이 그 환경에서 생활하는 환경이다라고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남자들은 양의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허블나게 막 쫓아다니고 시속이 없고, 음대원에 들어가면 그래도 수월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환경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인묘지는 어떻습니까? 인묘지는 봄이니까 새벽 시간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움직임이 또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뭐 신유술 구간에는 가을이니까 보통 이제 저 신유술 구간에도 이제 비세속적인 영향력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구간에는, 인묘진 구간에는 인부터 묘진, 사오미 구간은 양의 구간이고, 그죠? 자, 신부터 해서 축까지는, 신유술 해자 축까지는 음의 영역이다. 이게 비세속 영역에. 그러니까 스님들 보면은 유술 구간이 많이 갇혀 있다니까. 스님들이. 유술 구간, 금의 구간. 그 구간에 이제 스님, 불교 쪽에 많이, 연관이 많이 돼 있더라. 아니면은, 절 옆에라도, 그죠? 가게 차려놓고, 절 옆에 가게 차려놓고 장사를 하더라, 이 말이야, 장사를. 그만큼.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적 요소를 많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기미 일간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수에 대해서 이제 공행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이 토기도 이렇게 기미라는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속내를 자기 얘기 잘 안 합니다. 속내를. 그러니까 내 집안사나 내 그 개인적인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얘기를 안 하고 품어요. 품고 겉으로 이제 생각이 굉장히 이제 깊은 그런 맛이 많은 거죠. 표현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금이 나의 상간이죠. 근데 상간이라 해서 이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치대로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자체는 나 개인적인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토기가 저렇게 중첩이 되어 있으면 자기 속내를 개인 사정을 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내심도 강하고 기다릴 줄 알고 물론 이제 인성 자체를 기다리고 인내심이고 그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토기 자체 또한 기다릴 줄 알고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어디 갔노? 안 읽었죠, 아직? 안 읽었죠? 안 읽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위에서는 목화의 생장 과정을 말했다. 만일 우주간의 모든 생장, 분열, 이 무제한으로 발전만 한다면 이 생장, 분열은 목화 과정이죠. 생장은 목이요, 분열은 확장, 이래서 이제 그 화의 그런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발전한다면 인간의 키는 수천 척에 달할 수도 있을 것이요. 수목의 높이는 하늘을 찌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도에는 반드시 마디가, 이 마디는 토를 얘기합니다. 마디가 있으므로 비록 발전이, 그러니까 목이 생장 과정에 있다고 할지라도 맹목적인 앞으로 쭉쭉 나가는 전진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적은 마디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발전하기 위한 마디인 것뿐이고 통일하기 위한 큰 마디는 아니다. 그럼 큰 마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논하려는 바의 미토죠. 아까 설명했던 미토죠. 미토의 과정이 바로 큰 마디다. 그러니까 양과 음을 중간에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미토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통일 과정이 들어오는 이유는 첫째로 생장을 정지하고, 그죠? 그러니까 통일 과정이라는 것은 미토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생장을 정지하고 목을 정지하고 성수로, 그러니까 목화를 정지하고 성수는 이제 금수를 얘기하는 거죠. 둘째는 금화의 상쟁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면 금화상쟁이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봐야 한다. 근데 금화상쟁이라는 말은 자연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그 곡식 있죠, 곡식. 열매를 익히는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름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태양의 열이 막 푹푹 쬐야 되죠. 네? 이게 이제 태양이라면, 자, 이 하나의 뭡니까? 열매, 곡식, 그죠? 쌀이죠. 이걸 살찌우기 위해서는 이게 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금이란 말이에요, 금.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태양의 빛을 따갑게, 비춰주고 해야 이, 곡식들 알맹이가 가을에 가서야, 그죠? 이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화상쟁인 거예요. 금화상쟁. 화급금.
화극금 해가지고 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 금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지, 이제. 열기를 가하니까. 그래. 열기를 가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금화상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무릇 천도의 운행은 목화, 자, 양의 과정에서는, 자, 목은 생장, 그죠? 분열하였던 것이 토에 이르러서 중지되고 마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천도는, 무제한의 성장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장은, 성숙이죠. 우리가 성숙된다는 말 있잖아. 그러니까, 목화 때는 우리가 이제, 생각이 깊지 못해서 막 저지르고 다닌다면, 자, 금수의 구간은 뭡니까? 일명 말하는 철든다는 얘기하죠. 철든다. 그러니까 사주에 금수가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생각이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철이 많이 들었다면 애 어른이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 학생이 중학생이 금수지 잔뜩 들었더라면 저는 생각이 참 많은 아이라. 그러니까 매사 신중하고 깊고, 그래서 이제 애 늙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목화는 발랄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철이 덜 들었다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이제 표현을 이제 한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성숙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자, 그런즉 이것은 다시 금수로 통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화계의 염렬은 금수로서 종합해야만 성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철들었던 말은, 철들었던 마음은, 그죠? 철없던 마음은, 자, 금수로서 다시 철이 들게 만든다. 정신적으로 성숙되게 만든다.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오행의 성질 가운데서도 특히 금화의 성질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화극금 일반적으로 잘 아시죠? 그죠? 그 힘들게 화극금 함으로써 결과를 끝내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의 성질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므로 발전이 끝나게 되어서 금이 화를 포장하려고 할지라도, 이거 뭐 똑같은 말이죠. 화극금이나 금이 음의 세력이 화를 한다는 것이나 좀 거꾸로 얘기되는데 그건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금이 화를 포장하려고 할지라도 화의 염렬은 금기의 형성을 능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금과 화의 성질은 이와 같은 견원지불화. 견원지불화는 개견자죠. 개와 원숭이는 개와 원숭이는 서로 내 싸우더라 이 말에 싸우더라.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죠. 개가 원숭이는. 요즘에 개와 원숭이면 잘 다니대. 개 위에 원숭이가 올라타가지고, 나 그거 보고 웃어가. 개 위에 이제 원숭이가 웃어가 소리 잘 가더라고. 근데 원래 사이가 안 좋은데, 그치? 견원지불화를 지니고 있는 것인 즉, 어떠한 다른 기운이 중재하여 주지 않으면 금이 화를 포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토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형태를 금화상정이라고 한다. 우주운동이 자기의 동정운동을 동정이란 말은 양과 음을 얘기합니다. 동은 양이요, 그죠? 정은 음의 운동. 그러니까 음양 운동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 토와 같은 중화성을 가진 기운을 투입함으로써 비로소 이러한 편안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토인데 그러한 토도 또한 넷이 있어서 사대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 했잖아요. 인묘진사오미 신유술의 진술충미가 사방에서 토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토이다. 미토가 그래 가장 세력이 이제 강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바의 금화상쟁을 맞는 토이다. 그럼 지상에서는 금화상쟁이 이제 무기토였고, 그죠?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계, 임계가, 여기 이제 양과 음의 운동을, 그죠? 무토기토가 조절해주고 있다. 그리고 지상에는 네 개의 토죠. 진술충미가, 지상에는 조절을 하고 있다. 마디로서. 그런 설명입니다.
자, 토기라는 것은 그 성질이 어떻습니까? 화순하여 불편부당. 불편부당은 이제 치우치지 않는 이런 마음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불편부당한 절대중화지기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장인 목이죠. 목의 발전의 편도 아니요. 목화의 발전도 편도 아니요. 수장의 성수의 편도 아니다. 금수의 편도 아니다. 그런즉 그것은 동적인 양작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적인 음작용을 하는 것도 아닌 성질이므로 이것을 중작용이라 한다. 그러니까 토는 항상 중간자적 입장을 많이 취한다니까요. 이 편도 들어주고, 네 편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더러 싸움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화와 금수, 그러니까 목화라는 이 사람, 금수라는 사람과 중간에 토가 서서 이 나란 말이야, 나. 내가 이 목화라는 사람과 그 금수라는 사람을 중간에서 내가 소통을 시키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중개인이나 그죠? 상담자나 컨설팅하고 딜러 역할을 하든지 무역한다든지 나라와 나라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원리를 실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가 이런 스타일이다. 그죠? 그래, 토는 이와 같은 공정무사한 중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그 덕으로서 목화의 무한한 생장을 제한한 것이니 마치 탄소 원자의 작용과도 같이 분열을 통합시켜서 성수의 과정으로 유도하는 유일한 적격자로 군림하는 것이다. 토는 그 밖에 만물을 번식시키며 또는 살찌우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화에서 푹푹 찢다면은, 자, 토의 과정에는, 그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구간이죠. 여름과 가을 구간에 중간에 끼어서 이때는 푹푹 이제 살찌우는 과정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금화구역의 과정이단 말이에요. 과정.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곡식이 푹푹 찐단 말이죠. 이때 상당히 힘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대비하면 미대운이나 그죠? 오미대운을 걸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 돼서 계절에 의한 그런 환경이 오기 때문에 일의 결과가 더딤이 발생한다. 더딤이. 그죠? 푹푹 찌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번식이나 비대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전할게. 그 번식이나 비대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의 목화금수와 같은 일방적인 특징적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토의 중화성, 즉 그 자연적인 조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 토라는 것은 평화죠. 살찐다는 것은 마음에서 평화에 오는 것이요. 또 번무하는 세포의 평화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즉 비방과 번무라는 것은 동물과 식물에 대한 특수한 개념인 것뿐이고 사실상 그 의미와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라거나 세포의 번식이라는 것은 전혀 토의 중화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우주이든 소우주이든, 그러니까 대우주는 이제 뭐 우주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것이고, 소우주는 이제 사람의 형상을, 지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을. 그 평화는 이와 같은 토의 자연성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변화의 3단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의 사람은 욕심도 없는 것이다. 토를 가지면 좀 평화주의자죠. 아까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평화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비대지죠, 비대. 살이 찐단 말이에요. 마음이 편하면 그만큼. 그래서 그러므로 다 했죠. 그러면 그 다음은 토기의 기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 토라는 것은 화기가 무한 분열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그런즉 토는 유형이 무화하게 되면 그 무화를 발판으로 다시 유의 기초를 창조하는 지점이므로 이것을 중의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가 사계절에 배속하면 장하가 되는 것이니 장하라는 것은 화의 실력이 아닌 허세로서 폭소의 법무를 만드는 때이다.
방위는 중앙에 배속되므로 이 방위가 사방의 주체가 되며 십자의 중심 교차점인 것이다. 그러나 토는 반드시 화기를 발판으로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죠? 비록 작용과 효능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사계에는 토가 한 개씩 다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계를 토용이라고 하거니와 여기서 다만 미토 중심으로 논한 것은 오행의 성질을 논하는 바탕이므로 토 작용의 대표적인 것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토는 관하고 그냥 흡사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만 식상에 대해서 모르죠. 식상에 대해서 모르니까 토는 이제 조절력, 관의 제어력이다. 관성, 관성 제어력이다. 이래 보면 돼요. 조절한다. 자, 수는 뭐, 다음 시간에 합시다. 수는 좀 읽어오시고, 다음에. 오늘 화토금까지, 화토금. 금수는 다음 시간에. 예.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 응용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은가양으로 갑을, 인묘, 뭐, 이런 양과 음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좀 숙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가장 기초적인 오행이.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